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성일입니다. 저는 세이프 코리아에서 CSR 팀장을 맡고 있고요. 한 8년 전에 우연히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들과 함께 좀 재미있는 토론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비경쟁 토론이라는 거고요. 8년 동안 쭉 진행해 오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저 혼자 하기 아까워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비경쟁 토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 정확한 집계는 모르겠어요. 한 3,000명이 넘는 교사들한테 비경쟁 토론을 알려드렸고, 그 중에서 한 300명 정도의 선생님은 교실 내에서 어떤 작은 변화들을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뭔가 작은 변화를 세상 기회했다는 느낌을 딱 갖는 순간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세상과 지금 달라진 세상의 모습이 많이 다르게 느껴졌는데 이런 경험을 청소년들부터 하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요, 사실 배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셔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제가 디자인 थि킹을 통해서 배웠던 스토리를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책으로 배우신 분 계신가요? 자전거를 배울 때 혹시 누군가의 설명을 많이 들어서 배우신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요, 타면서 배우는 게 바로 자전거를 배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책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지만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이 있을까?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장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 같이 한번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을 좀 더 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례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MRI 검사를 맡을 때 사실 굉장히 두렵고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 의사는요, 어떻게 빨리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제나 수면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를 공감했을 때 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좀 이해하게 되고요. 아이의 눈에서 공감을 했더니 뭔가 다른 문제가 발견이 됐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전에는 수면제와 마취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이를 공감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되니까 이제 이런 솔루션을, 아이디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병원 같으세요? 하나의 놀이기구 같습니다. 의사는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재미있게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바다여행을 하기를 권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환자복 대신에 재미있는 선장 캐릭터 옷을 입히고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아이와 함께 여기에서 이 배를 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의사가 아이에게 기속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저기 멀리서 해적선이 오고 있단다.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적선이 너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숨어서 가만히 있으면 해적선이 그냥 지나갈 거야. 아이는 정말 거짓말처럼 이 위에 누워서 가만히 해적선이 지나갈 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뭔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생각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건데 이 아이가 이런 놀이를 통해서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여기 또 오고 싶어. 엄마는 비싼 놀이 기구라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가 검사를 즐겁게 받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그 아이가 기특해 보일 겁니다.
제가 오늘 디자인 띵킹이라고 했는데 여기 디자인 띵킹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호벌트 박사님이신데요. 19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고 그 전에 1969년도에 사이언스 오브 디 아티피셜이라는 책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디자인은 뭔가 만들어낸 변화인데요. 이 현재 상태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낸 변화를 디자인의 범주에 넣습니다.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정말 예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디자인 범주에 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걸 좀 바꾸고 싶고 이런 걸 변화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아이는 분명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 띵킹은 거기에서부터 좀 착안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은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요 공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MRI 기기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문제는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공감했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무엇이기 전에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기 전에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오류들을 흔히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는 이게 바로 디자인 띵킹에서 말하는 첫 번째 차별성입니다. 근데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감이 문제를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콜라보레이션, 협업인데요. 이 협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솔루션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이 주는 5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인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토타입이 정말 협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 띵킹이 주는 5단계인데요. 공감하기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 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는 이 5단계가 우리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띵킹이 배움에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바로 공감을 통해서 문제 발견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푸느라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 푸는 데는 되게 익숙해요. 근데 문제를 발견하는 데는요 우리 아이들이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색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냐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관찰하기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말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하나가 돼서 체험해 보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요 배우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배우는 걸까? 제가 이 동화책에 여기에 배운다는 건 뭘까라는 그림책에 보면요 첫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다는 거는 보는 거야. 배운다는 거는 궁금한 거를 묻는 거야. 배운다는 것은 듣는 거야. 바로 배운다는 게 보고 묻고 듣는 거라면 우리가 emphasize 공감하기를 통해서 바로 듣고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를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이게 한 가지 사례인데요. 유럽의 이 자판기 회사가 매년 자판기 매출이 떨어지는 이 문제를 안고 거기 회사에 있는 사원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열심히 인터넷으로 찾아봤겠죠. 근데 딱 한 명의 용감한 사람이 그 사람은요 문제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관찰하기입니다. 직접 이곳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주문하려고 보다가도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요. 다시 멈추고 기차를 타는 모습을 발견했고, 심지어 돈을 넣은 사람도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돈을 환불해서 바로 기차를 타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차 놓치는 게 굉장히 싫은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위에다가요, 다음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남은 시간을 저렇게 표시해 뒀습니다. 그래서요, 자판기 매출이 무려 15%나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뭔가 앉아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나왔을까요? 직접 가서 관찰했더니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문제를 하나 발견해 왔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는요, 이런 계단이 있어요. 이런 계단에 아이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정말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야, 얼마나 사람들이 위험한지 직접 한번 관찰하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묻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려. 일주일 있다가 아이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위험한 줄 알고 이곳으로 아무도 사람들이 안 다녀요. 뭔 거죠? 이게 문제일 거라고 추측하고 착각한 거지 진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물론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는 직접 현장을 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물어볼 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진짜 문제를 발견해야지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것도 정말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정말 제대로 해결하고 싶으면 문제를 발견하는 거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많은 교과 과목들은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디자인 띵킹이 바로 그런 데에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토타입을 통해서요, 대화하는 법을, 그리고 협력하는 법을, 그리고 빨리 실패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 띵킹이 주는 두 번째 배움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경 개선 프로토타입입니다. 이런 게 프로토타입이에요. 뭔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까?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오게 하는 거죠. 실제 기둥에다가 이런 걸 달아놓으면 어떨까? 또는 출입문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 어떨까? 바닥에다가도 표시해두면 어떨까? 실제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바닥에다 붙여봤습니다. 붙여봤더니 휠체어를 타고 있을 때는 바닥이 안 보여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는 될 것 같았는데 또 그거를 가지고 바닥에 붙여보고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확인하려면 이런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프로토타입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프로토타입 하나 더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환승역이 있는 곳은요, 이렇게 표시를 했더니 이게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2호선으로 가는 건지 4호선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석에서 또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직접 가서 프로토타입을 해보고 확인해보니까 그 자리에서도 뭔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거는요, 바로 현장에서 내가 직접 해보면서 배운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더 놀라운 배움이 또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요,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요, 선생님, 이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엘리베이터 설치 후에 지하철 도면도는 사실은 지하철 도면도는 거의 개선이 안 되는 문제를 발견을 했고요. 휠체어 출입료의 경사로가 너무 가파라서
탈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엘리베이터 방향은 다 있는데 실제가 들어가기엔 너무 공간이 좁아서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또 다른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서 주는 어떤 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제가 대화하는 법, 그다음에 협력하는 법, 빨리 실패하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대화하고 또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도요 프로토타입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어떤 기업 같으세요? 의료 장비 업체예요. 의사랑 같이 뭔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빨래집게와 마커펜으로 직접 테이프만 감아서 이런 제품을 원하시는 겁니까? 의사랑 대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화하는 법이에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대화했을까요? 그냥 서로 내가 생각하는 걸 말로만 표현하잖아요. 그랬더니 의사랑 기술자랑 그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죠. 먼저 눈에 확실한 형태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니까요. 이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협력이 잘 안 된다고요? 이런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만들면요. 굉장히 활기차면서 대화하는 그 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보다시피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또 뭔가 아이디어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난 개발을 못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이렇게 그림으로도 뭔가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건 실제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올해 작년에 20주년이었습니다. 20주년 행사를 무엇을 할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우리 할로윈 파티를 한번 열어보자 라고 해서 그거를 프로타입 만들어서 회사의 각 층마다 이렇게 게시를 해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사람들마다 지나가면서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여기에다가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400명의 전 직원이요 아이디어를 함께 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아이디어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보통 이런 아이디어 내라 그러는 사람들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로타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뭔가 대화에 동참하고 싶고요. 뭔가 더 아이디어를 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막 만들게 하면서 되게 즐겁게 배웠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려주면 정말 대화하는 방식, 협업하는 방식들의 많은 변화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이런 프로타입을 만들 때는요. 되게 값싸고 빠르게 만들면서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토타입이 사랑에 빠지면요 곤란해요. 왜냐하면요 이 프로토타입은 빨리 실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 실패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 아이디어가 이 생각이 이게 정말 현장에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하면서 그거를 현장에서부터 확인해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들에게 이 프로타입만 있으면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해봤더니요 이거는 아이디어가 잘 맞았어요.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는요 저희가 생각한 거대로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이요 이제는 현장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토타입이 바로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게 실제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 주제들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수업 만들기 빨간색으로요. 겨울방학 경험을 개선해보자. 그 다음에 수학여행 경험을 개선해보자. 아이들에게 이런 주제를 던져주면요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너희들이 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고 싶은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찾아냈던 다양한 주제들입니다. 고속버스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벨트를 매게 할까? 실제 안전벨트를 아무리 매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청소년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기 전까지는요 의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매면 이렇게 펴지게끔 돼 있어요. 안 맬 수가 없게 그렇게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방금 봤던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위한 지하철역 개선, 그다음에 화장실 변기, 남자 학생들 정말 변기 잘 물 안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문을 열고 나갈 때 자동으로 문을 내린다거나 자기들끼리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실행해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보는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아까 전에 사치스프 거꾸로 영상에서 봤듯이 조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도 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서 정말 스스로 해결해 보는 그 과정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정말로 의미 있는 경험이자 나도 세상을 변할 수 있구나, 나도 세상을 작지만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그 자신감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끝으로요, 청소년 체인지 메이커 교육에서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배운다는 건 뭘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려고 막 그래요.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뒤에는 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띵킹으로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을 이렇게 청소년들과 해봤더니 공감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가려고 그래요. 이거 진짜 문제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해야 되거든요. 진짜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감 훈련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잠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성공, 나쁘면 실패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만 잘하면 돼. 사실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아이들도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빨리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실패가 두렵지 않은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법, 협력하는 법을 배우면서 협력적 리더십, 정말 팀워크, 21세기가 요구하는 그런 리더십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게 바로 디자인 띵킹이 아닐까. 오늘 주제가 청소년 체인지 메이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신데요. 저도 디자인 띵킹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체인지 메이커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이거는 그래 하면 좋다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정말 가슴속 깊이 드는 이유는요, 바로 청소년들이 정말 내 손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때, 그럴 때 변화되는 모습, 정말 좋아서 기뻐하는 모습, 정말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와, 이게 정말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또 저 뒤에는 두 분의 훌륭한 체인지 메이커 선생님들이 학교 사례를 또 구체적으로 들려주실 건데요. 청소년 체인지 메이커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